발암 물질의 문제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감정이 암세포의 성장과 재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랬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닥터 상원장입니다. 요즘 담배들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똑같이 담배를 피웠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이 스트레스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암에 걸리는 이유는 발암 물질의 문제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이 긴장된 삶이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더 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항상 방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해하는 요인, 암을 특히 진단받은 후 나타나는 이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암 환자,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부정적 감정과 대화한다고 하는 이런 뜻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암을 진단받고 어떻게 암을 똑같이 치료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져서 살고 어떤 사람은 점점 나빠져서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암을 치료하는 환자의 마음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인데요. 그때 암 진단 후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 감정, 두려움, 불안,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감정이 암세포의 성장과 재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랬죠. 이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이 부정적 감정을 없애기 위한 정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연구를 한 대표적인 의사가 미국에 있는 오리건주 대학병원의 암센터에 근무하는 종양방사선과 전문의인 칼 사이먼튼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최초로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3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불안하거나 할 때 불안해하거나 침울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부정적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내 안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정적 감정을 꾹꾹 참고 해소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안하거나 침울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침울해지지 않을 만큼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요. 때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침울해진다거나 괴로워하는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것을 갖는 것이 건강한 마음 생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 수치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의 심리를 치유하는 이 종양심리 전문의들이 이 부정적 감정과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과 대화한다는 것은 암을 진단받은 후에 특히 잘 나타나는 이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절망감,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이런 노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부정적 감정은 일시적으로 자고 나면 잊어버리던지 또는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라면은 이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질질 끌고 있는 경우에 몸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마음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서 너무 가득 차서 잠을 잘 수 없다든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일에 손에 잡히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대화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상태라면 부정적 감정이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 이거 생각해서는 안 돼. 생각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대신에 대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기 자신을 한 번만 되돌아보면은 그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과 대화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에 그런 부정적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인지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은 혹시 치료가 성공할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어떤 본능적 공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서 해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수술이나 항암 치료 전에 제대로 잠이 들지 못한다면 내 내면에서 혹시 수술이나 항암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 혹은 치료가 나를 점점 막 정말 망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정적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만든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질질 끄는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절망감, 우울감, 이런 분노와 원망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일시적이어서 자고 나면은 쫙 잃어버린다든가 며칠 지나면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정적 감정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 계속 질질 끌게 되면 정말 몸에 많은 해를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부정적 감정과 대화한다는 두 번째는 이걸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이 절벽 위에 처져 있는 이 철조망과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지금 같은 삶을 바꾸라는 하나의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신호잖아요. 거죠. 세 번째는 이 감정에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암 진단 후에 이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정적 감정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수용한다. 이것이 바로 대화를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이 제3의 길이다.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고 어떻게 하면 막 이거를 숨길까 했었고, 또 하나의 길은 이걸 어떻게 하면 막 저기다 발산할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알아차리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처럼 이 암 환자가 부정적 감정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본질을 이해한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 대체 방안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술이나 항암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치료가 나를 점점 망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이것을 한번 건전한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수술이나 항암이 아주 효과적으로 암세포에 작용한다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키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원래 이 마음의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의 본성은요, 항상 가던 길로 가요.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면은 미래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보통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지는 사람은 암이라는 병이 죽음 고통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대화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암 환자에게는 얼마나 안 좋을까요? 요즘 현대의학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7가지 부정적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7가지 부정적 감정은 첫 번째가 이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가 절망감이고, 세 번째가 불안, 네 번째가 분노, 그 다음에 자책감, 죄책감, 뭐 우울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감정을 갖고 살게 되면은 암 환자들을 쳐다보니까 암과 싸우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적 감정이 암세포의 성장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고, 이걸 또 전문으로 치료하는 과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종양심리 전문이에요. 이 정도로 요즘 현대의학이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가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부정적 감정이 본인이 부정적 감정, 두려움이라든가 뭐 불안이라든가 뭐 절망감, 우울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뭐 암 진단 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는 잘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체로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불면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피로예요. 만성피로. 불면과 만성피로. 이게 심하면은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이 내가 이런 부정적 감정에 빠져서 긴장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불면이나 만성피로, 이런 통증, 이런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이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 감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또 많이 쌓이면 암세포를 또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정적 감정과 암에 관한 논문도 있을까요? 하여튼 이 암을 진단받으면 이 부정적 감정과 정말 빠지기가 쉽게 돼 있어요. 불안이나 두려움,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암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해롭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임상에서 보면은 이 암과의 전쟁은요, 이 대부분 마라톤과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의학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암을요, 급성병에서 만성병으로 변화시켜버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현대의학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는 표준의학 치료만 갖고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반드시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현대의학이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절망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계속 연구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과 암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요. 그 첫 번째 연구가 1952년에요. 이게 대규모로 이루어져요. 그때 연구한 분이 임상병리학자인데요. 암의 성장에 관한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널 캔서 리서치라는 의학지에 최초로 이렇게 발표가 돼요.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요, 의학적으로 성장이 늦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암세포라고 해도 이런 두려움과 절망감,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되면 암의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의학적으로 진행이 빠른 타입의 암을 가진 환자라고 해도 이런 심리적 대처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경우는 암의 성장이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암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로 현대 임상병리학자에 의한 암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증명된 논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암의 성장에 관한 이 연구라는 논문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감, 불안,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바스토 앨리스라고 하는 종양심리학자가 이걸 제시하게 돼요. 알바스토 앨리스는 똑같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감정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바스토 에리스의 감정의 ABC 이론이에요. 감정의 ABC 이론에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A는 영어 단어에서 Activating Event라고 하는데요. 계기가 되는,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B는 이거 빌리프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그 신념이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consequence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하나의 결과예요. 그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사람마다 결과, 감정의 차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일을 처음 하고도 그것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느끼는 기분, 감정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받아들이는 내 생각에 따라서 신체의 어떤 반응과 행동과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신의 생각이 만드는 이런 세계에서 지금 일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항암제로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유방암을 갖고 있는 이 환자분이었어요. 2번에 걸쳐서 항암제 치료를 받았는데, 막 구토와 탈모, 기타 막 너무 몸이 막 불편한 것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 이거 이제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항암제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막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때 이분이 항암을 할 때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신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항암제는 나를 점점 좀먹어가는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셨어요. 또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본 거예요. 항암을 하면서 항암제에 대한 생각을 건전한 사고로 바꿔봤던 것이죠.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건강한 면역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건전한 생각으로 바꾸면서 항암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항암하고 나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이 건전한 생각을 바꾸고 나서 부작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마음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약보다도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종양심리 전문의들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이 이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부정적 감정과 대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암 환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면 나타나는 효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병의 치유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 치료와 회복 과정에 실제로 정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암 환자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효과는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회복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 긍정적인 감정과 이 심리적인 안정이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여준대요. 그리고 면역 기능을 이게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학문이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신체의 자연 회복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은 불안이나 우울감 이런 걸로 잠 못 자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극복하게 되면은 면역 체계가 다시 강화되어서 암 치료의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두 번째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한 암 환자는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더 많은 즐거움,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긴장이 해소되게 되면 결국은 불면과 만성피로, 신체의 어떤 통증을 개선한다는 거죠.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암 치료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어떤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건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암 환자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결국 극복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관리가 향상되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건강이 개선되면서 불안과 우울감 같은 이런 감정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정말 꿈과 희망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나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암의 치료 자체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재발 방지 및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한 환자들을 보면요, 결국은 건강한 식습관을 하게 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으니까 건전한 어떤 생활 습관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 방식이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상에서 보면요, 암 환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대단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칼 사이먼튼 박사에 의해서 1974년에서 78년까지 4년에 걸쳐서 오레곤주 대학병원의 암센터에서 이루어졌어요. 196명의 그 말기암 환자를,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평균 생존 기간이 1년 남은 경우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실험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율에 대한 연구였어요. 근데 거기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거의 모든 환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4년 후에 43명 정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평균으로 보면 1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그 4년 뒤에 33명은 얼마나 살았는지 뒤에 또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히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존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이게 이제 1981년도에 호주에서 열린 세계 정신의학회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80년대 이후에 이런 종양 심리 전문의가 또 탄생되게 되고, 이후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이런 통합의학 병원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고, 지금도 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을 경험한 분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되면 이 신체적인, 정서적인, 또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체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 신체의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불건전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바꾸는 일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또 암이 우리에게 준 인생 역전의 어떤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건전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연구들이 이제 종양심리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마음에 대한 연구예요.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불건전 생각은 일반인과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에서 이게 생기냐면은, 암은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편견이잖아요. 또 암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결국 암 진단 후에 초기 반응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첫 번째 반응이 암을 진단받자마자는 이 총 맞은 것 같은 충격,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왜 나한테?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멍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상태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 불건전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건전 생각이에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그냥 숨겨진 본능에 의해서 나타난 생각인데요. 본인도 몰라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지조차도.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감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 잠재의식 속에 나는 죽을지 모른다는 불건전 생각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불건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암을 이겨낼 수 없다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이런 불건전 생각이 결국은 절망감과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암이 재발할 거야, 완치될 수 없어 라는 이런 재발에 대한 부정적 불건전한 생각이에요. 재발에 대한 이 과도한 두려움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암이 다시 재발할 것이라는 이 지속적인 또 두려움은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들은 작은 조금만 어디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도 막 혹시 재발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큰 불안감을 항상 갖고 살게 된다는 거죠.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다시 또 암이 재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건전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항상 불안과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죠. 네 번째는요.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이 불건전 생각이에요. 자기 비난인데요. 뭐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았더라면 뭐 이런 것들이죠. 암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결국은 이제 자책감과 죄책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불건전한 생각입니다. 어떤 환자는 뭐 이런 경우죠. 내가 담배를 피우지만 않았더라면, 더 건강하게 살았더라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라며 이미 지나간 일을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건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건 누구누구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이거 누구누구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그런 불건전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특히 남편 때문에 그렇다. 이거 뭐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분노와 원망이라는 암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불건전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거 불건전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신체적인 어떤 변화, 수술해서 뭐 가슴이 없대든가 유방이 하나 없대든가 어떤 흉터가 났다든가 뭐 탈모라든가 체중 변화 같은 이런 환자 스스로를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매력적이 않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또 불건전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일곱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하는 이런 불건전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인데요. 특히 이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환자들이 스스로를 자기가 짐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는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 같은 것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런 또 생각을 갖고 불건전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어차피 나아지지 않을 텐데 왜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절망감이 극심하게 되면은 환자가 치료의 의미를 잃게 되고 회복에 대한 의지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정말 치료 과정에서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치료에 대한 어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런 불건전 생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불건전 생각이에요. 난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이거 암 진단은 많은 환자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잃게 되고 현재만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는데요.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치료가 길어지거나 완치가 어려운 경우 환자들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그걸 느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암이 치유되려면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불건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건전 생각들은 결국 부정적 감정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우울감과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암과 싸워야 되는데 암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기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암 환자 중에는 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이 행운, 럭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을 그만둘 수 있었던 기회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만둘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아주 쉽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무 망설임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생기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암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암 환자 도움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 환자의 공통점이라고 그럴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자긍성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해내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암의 원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늘 거칠애를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늘 자신을 변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경향이죠. 그 다음에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잘 빠진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쉽게 잘 빠지는 사람, 분노 뭐 이런 거에 잘 빠지는 거예요. 우울감 같은 거, 이런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이 긴장을 분출하는 분출구가 막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암의 원인이 돼서 암이 발병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남한테 부탁을 못해요. 이 공통점이에요. 암 환자의 공통점은 남한테 부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은 타인에게 폐해를 끼친다는 이런 편견이,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도 쳐다보면 대부분 암 환자가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이 이건 좋은 일이야. 도움 받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병에 걸려서 가족에게 폐해만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잘못된 불건전한 생각인데요. 그러나 이거 조금만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돕는 것을 배우는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누군가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때 가장 중요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가족인데 오죽하겠어요. 인간은요, 타인에게, 타인과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 자연적인 본능,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거,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밸런스, 자연의 균형, 조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 욕구를 자신은 채우면서 막상 자신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경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균형을 깨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떤 조화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 강물에 빠졌어요.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 건강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탁 내밀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이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숨이 막 끊어질 듯이 이렇게 상황에서도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며, 이거 도움을 거절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아주 슬픈 일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또 죄책감도 느낄 거예요.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을 개척해가는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병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여튼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끼는 것을 그냥 어리광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다녔던 피트니스 클럽에서 이런 정의가 붙어 있었어요. 몸 상태가 나쁠 때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용기를 가지래요. 운동을 중지합시다 라고 하는 문구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진다면 이 비즈니스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건강을 위해서 2, 3회는 꼭 운동합시다 라는 종이가 붙어 있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건데 굳이 무리를 하지 말고 운동을 삼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또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종이는 무언가로부터 이 손을 떼고 자신을 지킬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이 피트니스 클럽은 오피스 중심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다니는 환경의 그런 장소였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기업 전사들이 기분이나 몸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도 애써 막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결과 무리가 와서 쓰러져 버리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도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또 한번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 암이란 병이 단순히 보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질환이지만은 좀 넓게 보면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삶 전반에 걸쳐서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이 회복 과정,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강조드리고요. 암 환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신체적인 치료와 부작용 관리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종종 치료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신체적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고통을 받아요. 수술이나 항암, 화학적인 어떤 요법들, 방사선 치료 같은 것 등은 결국 우리 몸에 많은 피로나 통증, 구토, 탈모, 면역력 저하 같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혼자서 감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옆에 서포터분, 가족분들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필요할 때 좀 부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지원 및 감정 관리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 환자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암 진단은 환자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거든요. 이 불안, 우울, 두려움과 같은 강한 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어떤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 유방암을 진단받은 이 40대 여성분인데요. 진단 후에 이런 게 막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내 삶은 끝났어 라는 생각에 빠져서 깊은 불안과 막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렸는데 그녀의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이 정서적인 어떤 지지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나서 정신적인 안정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러한 도움 없이 감정을 막 억누르고 혼자 이것을 막 해결하려고 했다면 불안과 우울증이 심해져서 아마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적용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본인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본인 혼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암 치료는요 정말 복잡해요. 환자들은 종종 다양한 치료 옵션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직면했을 때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환자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혼자 결정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의료진이나 자신을 돕는 어떤 서포터들,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 방지 및 관계 유지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사회적인 지지그룹 혹은 동료 암 환자들로부터 나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들으면서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회적 지지는 이 환자가 고립감을 극복하고 심리적으로 더 큰 안정감을 느끼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환자의 정신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제적 지원 및 재정 관리에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암 치료는 어느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비와 어떤 생활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경제적 어려움이 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받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일부 환자들은 이 치료비 때문에 하여튼 이 꼭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계가 위협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단체라든가 보험 혜택 등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암 재발 및 어떤 장기적인 관리죠. 관리에 대한 대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암이 치료된 후에도 종종 재발에 대한 이 불안감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데요.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환자들은 이 장기적인 어떤 검진이라든가 어떤 생활 습관 개선, 어떤 심리적 지원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장기적인 어떤 관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혼자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임상에서 보면 항상 늘 마음이 다 치유됐는데도 재발할까봐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막 일상생활을 또 막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재발,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도움을 받으시면 금방 또 이렇게 인생을 좀 즐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암 환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신체적인 치료와 부작용 관리에 무조건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어떤 지원 및 감정 관리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정보 제공에 도움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고립 방지 및 관계 유지에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 및 재정 관리에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6번째는 암 재발 및 장기 관리에 대비해서 또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암 환자의 불건전 사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까지 결국은 이 9가지 불건전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재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두 번째는 절망감 및 희망상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죄책감, 네 번째는 자기 존중감의 저하,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 여섯 번째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일곱 번째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여덟 번째는 삶의 의미 상실, 아홉 번째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어떤 과도한 걱정 같은 불건전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건적인 사고는 결국은 부정적 감정, 불안이나 절망감, 자책감, 우울감 등을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것은 암은 죽음이다. 또 암의 치료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건전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바꿀 수만 있다면 병을 치유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의학적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암을 진단받으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가 그런데 빠지기가 쉬워요. 진단 받는 순간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결국은 이것을 건전한 사고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피하게 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달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암 선고를 받은 정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 암 환자가 무작정 나는 2달 이내에 반드시 자신의 몸에서 암이 다 사라진다. 막 이런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무리예요. 오히려 절망감이나 패배감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2달 이내에 자신의 몸에서 암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일단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좀 인정하고 자연법을 좀 따르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불건전 사고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을 없애는 것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지만 회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막 그냥 긍정사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은 무의식 중에는 여전히 커다란 공포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인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는 자기 내면 안에 어떤 공포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죽음과 같은 최악의 상태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의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더 큰 절망감이나 패배감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시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너무 긍정적인 것만 그렇게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자연의 법칙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다. 결국 자연의 법칙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가 내 몸에 릴렉스를 만들고 그게 바로 또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기입니다.
변화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모든 사고를 다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게 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알아차리고 그냥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자기만의 속도를 존중하게 해요. 다른 환자들이 막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막 자신도 그 속도를 막 따라가는 환자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환자 각자의 어떤 회복 속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의 속도를 무시하고 막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해요. 가끔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의 문제는 정말 혼자 쉽지 않습니다. 종양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실패할 경우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실패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 치유의 과정에서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건전 사고를 바꿔야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을 6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첫 번째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피하기. 너무 적적인 사고를 피하기예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않기. 네 번째는 자기만의 속도를 존중하기.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여섯 번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지금까지 불건전 사고를 바꾸려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건전 사고를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환자들이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잖아요. 암은 죽음이다. 암은 치료가 고통이다. 항암제는 힘들고 항암 치료는 힘들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암에 걸려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부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갖고서 오랜 기간 갖고 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특성, 항상 가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상당히 어려워들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통은 이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바꾸면 그때야 비로소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3개월을 하지 않고 지금 다 또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거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그 자기 생각은 다 과거에 자기가 갔던 부정적인 곳으로 갔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를 바꿔야만 미래에 가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감정,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의 문제는 몸에 참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소홀하기 쉬운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찾는 이런 시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